소모품의 6번입니다. 이거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말평가. 108페이지. 91회 4-, 93회 6-, 6-. 일단 이렇게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4-몇은 뭐고 6-몇은 뭐냐?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숫자만 딸랑 적는 건 이론이다 라고 했죠. 근데 제가 몇 다시 몇 적으면 실기란 뜻이거든요. 우리 실기가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7개. 여기 화면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 돼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순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7개예요. 아이고. 이렇게 7개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4-몇이라고 일반적으로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4-몇. 문제 4번 유형이니까. 맞죠? 그리고 6-몇 하면 결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구장창 해당 날짜로 한 게 문제 4번 유형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주구장창 한 게 6번 유형이에요. 맞죠? 그래서 4-몇 하면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뜻이고, 6-몇 하면 결산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몇 하면 오류 수정이다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뭐 적어드릴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좀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4-몇은 일반 전표 입력이고 6-몇은 결산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어디 갔나? 자, 그래서 소모품 이거 출제 많이 해요. 소모품 해볼게요. 소모품. 자, 소모품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소모성 비품의 줄임말이에요. 소모성 비품. 이런 것들 뭐냐면 여러분 필기도 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필기도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A4 용지, 청소도구 이런 거. 이거는 1년 넘게 써요? 그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저는 1년 넘게 씁니다. 그 본인 입장이고 회사요. 회사. 알죠? 우리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쓰는 비품 있죠? 그런 애들 우리가 소모성 비품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소모품이라고 해요. 아셨죠? 일단은. 예. 근데 우리가 그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에서 우리가 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왜 고생 많이 했냐면 선급 비용 처음에 1년치 먼저 내고 선급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1년치 먼저 냈는데 처음부터 막 비용 처리하는 놈도 있었고 맞죠? 소모품도 똑같아요. 뭐냐면 회사가 중요성에 따라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적지 마세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 규모가 작은데 이번에 A4 용지 한 50만 원어치 사온 거예요. 그럼 규모가 작은데 50만 원어치면 크죠? 맞죠? 크니까 관리를 하려면 자산 잡아야 되거든. 자산 잡고 쓸 때마다 비용 잡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A4 용지를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구입할 때 자산 잡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액만큼은 당연히 쓴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맞죠? 근데 미사용액이다라는 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니까 얘는 자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쓴 것만큼은 비용. 남아있는 건 자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에서는 기말 결과가 중요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죠? 후자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모품도요, 기말은 부수적이고요. 처음에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뭐로 처리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셨죠? 그래서 뭐냐 보시면 그래서 회사가
구입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이면 껌값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귀찮아. 그냥 비용 떨어. 해가지고 어차피 올해 다 쓸 건데.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성은 주로 금액 가지고 많이 판단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알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시험에서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소모품 잡으라는 거고,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소모품 비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제가 지금 사례를 두 가지 들 거거든요. 구입 시점이랑 12월 30일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2월 31일만 딸랑 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실 건 12월 31일자 분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회사가 여기 9월 1일 요때 구입을 한 거예요. 9월 1일 날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대. 100만 원어치.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여기.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색깔 좀 맞춰야 되겠다.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얘를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계정 과목 뭐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계정 과목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비로 비용. 이거 소모품 비 비용이에요. 소모품 비라는 비용으로 100만 원 처리를 한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케이? 이게 여기가 제가 별표예요. 여기가 훨씬 중요해서 구입시가 중요해요. 12월 31일은 조금 중요하고. 자, 근데 이제 12월 31일. 죄송해요. 일단 얘부터 해야지. 그럼 이렇게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차변 대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만.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제 예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결산이에요. 얘는 살짝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를 분기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처리를 어떻게 했냐가 훨씬 중요하니까 보니까요. 여기 자, 당기에 구입한 소모품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된 잔액은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이래. 그럼 지금 미사용이니까 남아있는 거 아니면 없어진 거? 미사용. 그럼 어렵죠? 이거 사용 안 한 거다? 그럼 남아있는 거다? 재미없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모품이 남아있으면 자산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12월 31일 요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얼마냐면 얘가 4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소모품을 지금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4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럼 올해 얼마치 쓴 거예요? 60만 원치 썼죠. 그럼 쓴 것만큼 비용 돼야죠. 맞죠? 그럼 쓴 것만큼 비용 돼야 되니까 12월 31일자 입장에서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소모품비는 6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얘도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처럼 뭐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얘로는 처리 안 했네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 소모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입 시점에 소모품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뭔 안 잡았다라는 얘기냐면 뭔 안 잡은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안 잡은 거예요. 자산은 0이라고 할 게 안 잡았다를 0. 오케이?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할 때 안 잡았죠? 안 잡았는데 12월 31일 날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4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소모품이란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 돼요. 0에서 40 되려면 40 늘려야 돼. 그러면 자산을 늘리니까 소모품이란 자산은 차변에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소모품비는
처음에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100만 원 다 처리했죠. 근데 쓴 거는 60만 원이니까 얘를 100만 원에서 60만 원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그럼 소모품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100에서 60 돼야 되니까 40 감소. 그럼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가 대따 중요해요. 그렇죠? 얘만 보면 쓴 게 60이니까 60만 원 비용 적어야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3교시에 연습 문제 있어요. 그때 다 할 거야.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여기 자, 이제 달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회사가요. 단기에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계정 과목 뭐 잡았다라는 걸 9월 1일 날 자산 처리했으니까 여기요? 그렇죠. 소모품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다라는 거에 100만 원. 맞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소모품은 구입할 때 자산도 잡을 수 있고 비용도 잡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자산 잡았다라는 거 뭐는 안 잡은 거예요? 그렇죠. 소모품 비는 안 잡은 거예요.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분계가 이해가 되거든. 소모품 비라는 비용으로는 하나도 안 잡았다라는 뜻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진짜야? 자, 근데 똑같아. 여러분 아까 여기 화면 보세요. 아까도 우리 기말에 남아있는 거 4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얘도 똑같아 지금. 12월 31일 날 결산 시 아까 그랬잖아요. 결산 시 남아있는 거 기말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 40만 원이 똑같아 지금 결론이. 맞죠? 그러면 결론 똑같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기말에 40만 원 남아있으니까 자산이 40 돼야죠. 오케이? 남아있으니까 40만 원 어치만큼.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40만 원 남아있어야죠. 되셨어요? 그럼 40만 원만큼 소모품 늘려요? 아니에요. 왜냐?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입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 다 잡았거든. 근데 12월 31일 날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40만 원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 꼭 해주셔야 돼. 그럼 소모품은 구입할 때 100만 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40만 원이니까 60만 원의 소모품을 줄여야죠, 자산을. 되세요? 뭐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줄이는 거 감소니까 대변, 대변에 소모품 60만 원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샀는데 40이 남았어. 60 쓴 거잖아요. 기말까지 단기에. 그럼 쓴 것만큼은 비용이에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기말에 쓴 것만큼은 비용이니까 60만 원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한 걸 기말에 쓴 것만큼 비용 60만 원 되게 하려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60만 원만큼 증가해야 돼요. 맞죠? 그럼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모품 문제 나오면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를 훨씬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좀 이따 3교시 때 아마 이 문제 풀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됐고요. 자, 이제는